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오늘 민법 입문, 시작할 박승수 변호사입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로스쿨 입학을 축하하고, 이제 여러분들 민사법 처음 입문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여러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토요일 날 설명회 오신 분들 있어요, 여기서? 예, 대부분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왜냐면 지금 요거 강의 계획서 좀 보실래요? 그래서, 입문 강의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입문 첫 시간이라서, 그 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강의 계획서가. 예, 그래서, 일단은 로스쿨, 이제 입학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거기 기초 지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 공부 순서, 방향 그런 거를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개관을 하는 거니까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4페이지 가 보면요. 이제 4페이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3학년 때까지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먼저 첫 시간 1교시는 그걸로 간단히 개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민법 이제 입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본격적으로 민법 입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로스쿨을 입학해서 이제 3학년 이제 끝나고 이제 올해도 이제 내년 1월 10일부터 이제 지금 3학년들이 1월 10일부터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3년 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까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보면서 1번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과목을 보면 이제 민사법하고 그다음에 형사법 하고 공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과목으로 보면 민사법에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라는 거 앞자 따서 민소법, 그 다음에 상법이 민사법이에요. 민사법 이렇게. 그리고 형사법은 여러분 거기 다 써 있으니까 보면서 그래서 형법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형소법 이렇게 두 과목. 그 다음에 공법도 헌법이라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행정법이죠. 행정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택법 해가지고 뭐 국제거래법, 국제법, 뭐 경제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 8과목을 하게 돼요. 8과목을. 그래서 시험도 이제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총점이 1660점이에요. 1660점인데, 민사법이 700, 형사법이 400, 공법이 400, 선택법이 16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법이 거의, 반 이하지만 득점으로는 다른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사법이 거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이제 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로스쿨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 과목도 여기서도 시험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사례형으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기록형, 선택형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거는 선택형을 많이 접했겠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러면 사례형도 어느 정도 사례 쓰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접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이라는 것은 법학 특유의 소장 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처음 접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개를 그냥 4일에 걸쳐서, 그죠? 전체에 걸쳐서 4일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시험을 보게 돼요. 4일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진짜 어마무시한 시험이에요. 이게 하루에 이렇게 한꺼번에 3개를 다 보는 시험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시험 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 좀 괴물 같은 시험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이거를 이걸 정복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점점 더 괴물스러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목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하잖아요. 그죠? 3년 동안 공부를 한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죠?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3년 후. 그죠? 그러니까 이때 1월 달에, 이제 1월 10일쯤 보통 시험을 보니까 이제 변호사 본시험이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3년, 24년, 25년, 26년 1월 10일.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이치는 여기죠.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쿨 입학을 하고, 그죠? 이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잖아요. 3월부터. 그죠? 3월부터 1학기가 시작된다. 1학년, 3월부터. 학교를 가서, 그죠? 3월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 여기 이제 2달, 그죠? 1월, 2월. 2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 2월 동안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1학년 동안, 1, 2월 동안 공부하는 거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선행학습. 해가지고 지금 보통 민법하고, 민법의 기본법이, 민사법의 기본법이 민법이고, 형사법의 기본법이 형법이고, 공법의 기본법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1학년 이제 들어가면 바로 민법, 형법, 헌법 이런 순서대로 하게 돼요. 기본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 2월 동안 민법 내지는 형법을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선행학습을. 헌법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다 하기가 힘들죠. 민법하고 형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1순위가 이제 민법부터 일단 선행학습을 해서 어느 기초 지식을 닦고, 그 다음에 그게 해서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은 형법까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공부해서 본시험을 본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합격률을 보면은 보통 한 3,500에서 4,000명, 보통 3,500, 4,000이다 이렇게 4,000명. 출원해서 1,500에서 한 1,700명 정도 뽑는다. 그죠? 1,500에서 1,700명 뽑는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붙으려면은, 카트라인이 평균 점수로 하면 한 55점 정도 내외를 맞아야 돼요. 그 이상을. 총점으로 하면은 950점 뭐 내외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합격이 되는 시험. 그래서, 뭐 경쟁률은 그래서 2대1 내지 3대1, 뭐 3대1 내지 뭐 2대1이다. 이렇게 그 정도 경쟁률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수많은 수험도 했고 대입도 들어갈 때 많은 경쟁률 하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경쟁률이 3대1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변호사 시험, 로스쿨 입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지적 지식,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공부 잘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일타 한 번씩은 해보고 막 그런 분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가장, 법조인이 지금 되는 직역, 여기 가서 하는 게 가장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시험에 붙으면 뭐 다양한 직역으로 가거든요. 법조인 해가지고 판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정치라든지 경제, 뭐 금융 이런 쪽으로 다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기에 대해서 입문하기 좋은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받는.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때는 저는 이제 사법시험 출신인데 사법시험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해서 이제 합격자도 많이 뽑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본 대로 한 1,500명 뽑는다 그러면 한 2,000명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죠? 2,000명을 추월해서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경쟁률은 낮은데 떨어뜨려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당장 여기 계신 두 분만 비교를 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긴다.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뭐 경쟁 많이 해왔잖아요. 평생.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 정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마음을 다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 오늘 이제 가서도.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말 요쯤 가서, 요 두 가지 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 3단계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행학습에서 최소한 민법, 정한된 민법만이라도 더 좀 추가한다면 형법만이라도 해야 1학년 1학기, 그죠? 1학기 하고 2학기가 들어가는데, 1학기 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민법, 형사법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최고 난이도로 막 강의해버려요. 로스쿨 교수님들은. 그래서 저걸 안 해놓고 가면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고 지금 입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강의를 들어야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여러분들이 좀 로스쿨 생활을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걸 안 해오고 가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어학은, 이 법학은 제2외국어나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책 읽어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로스쿨 가면은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것도 너무 높은 차원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도 밑에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초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한 학기 지나가고 두 학기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지금 저는 1기 때부터 사법시험도 쭉 강의해왔고 1기 때부터 강의해왔지만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탈락을 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해요. 그래서 본시험 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선행학습이에요. 그래야지 3학년을 아주 좀 즐겁고 그 다음에 아주 여유롭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기 2번 재학기간과 공부시간이 나오는데, 로스쿨 가면 일단은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왜냐면은 그때 각 과목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수험 과목이 8과목 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아요. 여러 가지 불법 행위법, 무슨 법 해가지고. 그런 법까지 다 수강을 하고 또 교수님들이 과제 내주면 과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MT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주중에는 거의 공부할 시간이 안 나온다고 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용해야 될 게 주말하고, 그러니까 평일날은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5, 6시 저녁 먹고 한 3시간? 2-3시간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말 이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학이죠. 방학.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1학년 1학기에 이렇게 각 방학들이요. 방학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학원 강의를 듣던 뭘 듣던 동강을 듣던 해서 자기 합격 실력을 올려놔야 돼요. 그냥 로스쿨 학교 교수님들 강의만 들어서는 이렇게 수험 합격선상까지 가기 힘들다는 게 지금 정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 민사법을 한다. 그래서 3과목 이것만 하기도 벅차요. 이 한 학기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학 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형사하고 공법 1학년 2학기 때 요것만 말 그대로 기본 강의만 들은, 기본 실력만 닦는데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학년, 거의 1학년 겨울방학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다시 민사, 형사, 공법 중에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을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됐다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여기 각 과목, 문제 출제되는 그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2학년 때 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학원 강의에 들어서 실력을 올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선사기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형사하고 공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딱 2회독 정도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많이 공부한 건데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덧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 1년 남은 거예요. 본시험이. 금방 간단 말이에요. 금방.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1학년 이제 선행학습 1학년 2학년까지 해서 형사 그다음에 민사 형사 공법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만
자기만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내가 이게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무기교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공부가 선택형, 사력형, 기록형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시기가 여기예요, 여기. 이때 어느 정도 이게 교재가 돼 있고 자기 실력이 쌓여 있어야지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은 6월, 8월, 10월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졸업고사를 봐요. 졸업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본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 6, 8, 10 중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부분인데, 6월 달에 많이 붙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냐면 이때 붙어야 8월, 10월은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본시험 공부를 하는데, 6월 달에 못 붙으면 계속 이 졸업시험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10월에 붙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잖아요. 그죠? 11, 12, 그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쫓겨가지고 공부가 잘 안 돼서 본시험 대비 충분히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주말, 방학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격 실력을 올려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돼 있다 그러면 6월 달에 1회독하고, 8월 달에 2회독하고, 10월 달에 3회독, 11월 4회독, 마지막에 12월에서 5회독.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실력이 쌓여져야 돼. 이 정도 실력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본시험에 들어갔다.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무기교재를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5회독 정도 회독이 됐다. 그러면 본시험 때 가서는 이제 이거 세 번째인데, 이렇게 전범위, 그러니까 민법이다. 그러면 전범위를 하루 전날, 그죠? 이제 4일 동안 시험을 보니까 1, 2, 3, 4. 중간에 하루 정도 쉬는데, 어쨌든 전범위를 하루 전날, 시험 전날, 본시험 전날 전범위를 1회독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고, 실제로 1회독을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붙을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뭐 건강이 이상하다든지 뭐 무슨 다른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자기가 뭐 시험을 멈췄다든지 이런 거 빼고는 아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전날 1회독하면 무조건 붙을 확률이 항상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거를 위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 목표를 위해서 시험 전날 이게 이제 최종 목표죠. 최종 목표.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전날 전 과목 그 다음에 전범위를 1회독. 그렇다고 뭐,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도 꼭 출제 가능한 것들을 다 한 번씩 눈도장이라도 찍고 가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까지 되려면 이 누적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거 됐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방법이 뻔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학원을 가서 어느 상담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 이 방법은 이게 가장 정통적이고 이 방법을 따라가면은 거의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빠졌다. 뭐 그래가지고 뭐 방황을 했다.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 그만큼 붙을 확률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서 나만의 루틴으로, 나만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지금부터라도요. 오늘 가서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인문 강의는 그 중에서도 이제 선행학습 중에서도 선행인 인문 강의죠. 인문.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선행학습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부터 인문부터 하니까 지금부터 5회지만은 인문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왜냐면 한 번이라도 누락되면 똑같이 그 수험생들이 뭐 2,000명, 4,000명이 똑같이 가는데 자기만 한두 달 누락됐다. 그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요걸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학기 중 말고 주말하고, 방학, 특히 방학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가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이상 더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 로스쿨 저희 사법시험 때도 8법, 8법이었거든요. 8법.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사법시험 때는 선택 과목이 똑같은데, 7과목은 똑같은데, 선택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때는 국민윤리라고 그래서 국민윤리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윤리적으로 얘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사람이니까 막 그런 거라서 국민윤리에서 많이 떨어뜨리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법학 실력만 좋으면 가는 거야. 법학 실력만 좋으면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로스쿨 입학할 정도의 그 지적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이 과정만 거치면 로스쿨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대든 뭐 지방 어디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요거만 잘 지켜나간다. 그렇게 하고 하루에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공부 시간, 특히 학교 수업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학교 수업 있을 때는 2-3시간 하는 게 최대한이니까 자기만의 공부를 주말이나 방학 때는 최소한 자기만의 공부를 8시간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8시간에서 10시간 했다. 뭐 나중에 막판에 더 해야 되겠죠. 막 12시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만 했다. 그래서 부처만 준다면, 그죠? 그래서 이게 합격을 한다면 이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합격만 요게 딱 된다면, 그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한 해라도 불합격이다. 이런 것들이 진짜 10,000분의 1이라도 얻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거 합격을 하면은 진짜 집안의 영광이고, 진짜 특히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떨어지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막 그 가족이 막 다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좀 공부를 요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만 하면 되니까, 오늘 가서 자기 이제, 일기나 뭐 이렇게다 쭉 1년, 3년치 목표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난 이렇게 해야지. 물론 뭐, 계획은 계속 수정이 되겠죠. 좀 가면 또 달라지고 하겠지만, 최소한 이 기본 방향은 어떻게 하든 똑같아요. 어떻게든 똑같아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강의, 기본 강의서에서 4페이지에서 1번부터 3번까지요. 제가 쭉 그걸 총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오늘 가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를 가면 거기 1번 수험 시간이 부족하다. 그까지는 했었잖아요. 그죠? 수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는 주말하고 방학을 잘 이용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출제 경향이요. 출제에서 난이도하고 출제되는 양이요. 출제 난이도는 우리나라 어느 국가 시험보다 제일 높다고 그래요. 제일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공부량이 쌓이면, 아니면 올해 이제 시험 보면 기출 문제만이라도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게 되면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문제 나눠드릴 텐데, 문제만 2페이지, 3페이지예요. 문제만. 그러니까 그거 읽는데 1-2시간 걸리고 그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양도 그렇게 많고 난이도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양도 국내 어느 시험보다 최다고요. 난이도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좀 그런 걸 알고 여기에 맞춰서 맞춤 공부를 해야 돼요. 맞춤 공부를. 맞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책만 읽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얇은 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 선배들이 막 어떻게 하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잘못 따라갔다가는 낭패를 봐요, 낭패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양이 많다더라. 그러면은 똑같이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를 풀어도 본시험을 여러 개 풀어봐가지고, 변호사 본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모의시험도 그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도 그렇게 공부하고, 기록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얇은 거, 짜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분명히 그 낭패를 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준비를 해 두실 수 있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5페이지에서 이제 대비 방법과 교재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 전체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럼 교재는 첫 번째가 이제 기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8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8법에 대해서 기본서 보통 1000페이지 정도 돼요. 각 과목이.
그 중에서 민법이 제일 두껍죠. 뭐, 근데 이제 최대한 줄여서 100, 1100, 1200 안쪽으로 이제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평균 뭐 800페이지짜리도 있고 1200페이지짜리도 있고 해서 기본 1000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8과목이다. 그러면은 약 8000페이지, 한 7000페이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기본 이론이죠. 이건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을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를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는 저는 항상 사례형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사례형. 사례형이 완비가 돼야 돼요. 사례 푸는 게. 사례 푸는 게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요건하고 효과만 바꿔서 쓰는 방식이 기록형이에요. 기록형. 소장 쓰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도 이제 저기 입문책에 간단하게 소장 실어놨는데, 그 쓰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이제 선택형을 푸는 거예요. 선택형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죠?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막 쭉, 그죠? 대학, 대입시까지 선택형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법학에서는 이렇게 선택형,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이 사례형, 지금 기록형, 선택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형하고 기록형만 잘해놓으면 선택형은 한 70%는 확보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이 선택형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향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5회 동안 많이 강조를 하겠지만은 사례형을 잘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최소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많이 정리하고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과목도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이 무기교재라는 거, 이게 이제, 시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시험 전날이에요. 시험 전날 전범위를 이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어느 책까지 해야 되냐면 자기만의 용어로 자기가 정리한 무기교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넘겨도 이해하고 알아듣고 암기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만들려면 어떤 책이 좋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본서 가지고 하는 게 좋다고, 저희 뭐 사법시험 볼 때도 항상 그랬지만은 이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4일 동안 빡빡하게 1000페이지 넘는 걸 하루 전날 본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제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지금 고3들도 3학년들도 대부분 이걸 토대로 1, 2학년 동안 공부를 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총 집중한 암기장 같은 거요. 뭐 용어야 뭐 다양하게 돼 있겠죠. 뭐 워크북이라고도 있고 암기장도 있고 뭐 자기만의 정리된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1000페이지를 민법만 말하면 제 암기장은 한 300에서 350페이지 정도 내외 이 정도 되는 걸로 줄여서 여기다가 이제 흡수를 시키는 거죠. 흡수를 시켜서 이것만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목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장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글을 썼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만의 노하우를 녹아낸 나만의 정리된 책이 꼭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도 이제 여러분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겠지만은 1학년 때부터 계속 옆에 놓고 자기가 정리해야죠. 정리를. 그래서 기본 이론 할 때도 암기장 가서 뭐 여기는 기본서니까 보통 300페이지면 3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장을 한 장에 이렇게 쭉 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함축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사례형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고 기록형 공부할 때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공부할 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확인만 해도 벌써 한 4회독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4회독에.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여러 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요령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체득을 하고 요령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강의 순서들도 보통 12월에 이제 지금 1, 2월에 이제 기본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사례형, 5, 6월 기록형, 그 다음에 선택형, 암기장 해서 여름방학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순서대로 강의가 쭉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은 이제 기본서만 하는데 뭐 벌써 한 학기 싹 지나가고 그냥 반 정도 하면 한 학기가 지나가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나머지 반 하면 2학기 지나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좀 병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학교 공부하고 그다음에 로스쿨 하고 수험 공부요.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병행을 해야 돼요. 분리해서 병행. 그래서 학교 공부, 그렇다 학교 공부를 또 등한시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로스쿨 성적이 좋아야 좋은 로펌도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검사 임용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수험 공부도 이런 식으로 쭉 수험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격을 했다. 그랬으면은, 이제, 루어 3 때 가면요, 이제 루어 3학년 때 가면 판사시험, 로클럭이라고 그러는데 검사시험.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이게 안 되면 변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좀, 로펌 좀 이렇게 중견 좋은 로펌을 가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거기도 못 갔다 그러면 이제 개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래요. 제자들이나 뭐 보면은. 그래서, 일단 붙어가지고 판검사 하면은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판검사를 딱 목표로 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고 수험 성적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순위가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 시험인데 변호사는 이제 차순위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붙으면 되는 거니까, 붙으면.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는 좀 거대 로펌을 가서 여러분들이 좀, 우월한 위치에서 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취업하거나 자기가 개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금융회사라든지 좋은데, 그죠? 또 공무원이라든지 많은 영역이 있어요. 이런데도, 여러분들 취업을 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그죠? 다시 가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선행학습 할 때부터, 그죠? 몇 가지를 오늘 가서, 그래서 지금 내년에 23, 24, 25, 26년도잖아요. 그죠? 이때 추후에 10,000분의 1이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는, 그러면 저한테, 그러니까 거기, 그리고 바로 402호, 바로 옆방에서 내가, 거기가 연구실이거든요. 402호에서 지금 항상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으니까 와서 의문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질문을 주시고, 질문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도 다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 강의 계획서 맨 앞에도, 맨 앞에 이제 가보면, 예, 거기, 아래 칸에 보면은 강사, 변호사 박승수 해놓고 오른쪽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떤 의문점도 괜찮으니까 공부도 되고 뭐 수험 방향, 수험서, 수험 방법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인생 상담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거기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페이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기초 기본 강의,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까지는 거기서 맨 위에 보면요. 보통 이제 1, 2월 달에 강의는 이제 입학자도 있지만 1학년 마친 사람, 2학년 마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민법이 부족하면 이제 공부하러 와요.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통합해서 했거든요. 이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그래서 입학한 학생들하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 3학년 올라가는 학생, 이제 입학생들이 1학년이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난이도가 초급, 중급, 뭐 고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기초도 잘 모르는 입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상당히 무리가 따랐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기초 철저히 요번에 입학생들은 철저히 기초만 위주로. 그래서 완전히 1 더하기 1은 2. 지금 인문 강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기초하고 기본을 이거를 먼저 다지는 그런 강의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강의는 별로 없었거든요. 다 다른 학원도. 왜냐면 2, 3학년도 다 같이 하게 되니까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하여튼 철저하게 입학생들은 입학생만을 위한 강의를 하고 2, 3학년들은 요 기본 강의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거기 보면 알겠지만은 중국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2, 3학년들만 따로
강의를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횟수도 초급은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33회, 옛날에 이제 2, 3학년까지 해서 그냥 33회 하고 막 한꺼번에 다 하고 그래서 그 모자라가지고 막 보강을 한 10회 하고 막 이랬었어요. 대부분 학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직 기초반만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딱 민법의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중국 강의 해가지고 이제 한 20여 회 해가지고 이제 2, 3학년들을 위한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요. 통틀어서 1, 2월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사를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번에 뭐 저랑 같이 기초 기본 강의를 한다면은 이거 듣고선 그 중국 강의는 이제 시간상 이제 학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 강의한 거 동강을 이거를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 계획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문 때 민법을 하고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게 민법이에요. 민법이 50% 중에 또 50%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법을 잘하면 3년 내내 목표까지 아주 수월하게 가는 거고 민법을 못하면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그걸 찍어서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기간이 오래 걸리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지금 1, 2에서 한 학기 동안까지. 그죠? 1학기까지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중국 강의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같은 걸 들어서 빨리 2학년 안에, 얘기했죠. 2학년 안에 그걸 빨리 해놔야 돼요. 다 해놔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2학년 말에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학년 동안 좀 해독수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개관은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기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입문 강의죠. 입문 강의.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민법, 그 중에 법학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법학의 왕. 그죠? 법학 중에 법학. 그래,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입문 강의인데, 입문 강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보면 알겠지만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좀, 그죠? 이거보다 가기 전에 1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강의예요. 그러니까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2인데 하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아주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 알파베트? 맨 처음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알파베트. 해서 그게 완성이 돼요. 뭐, 하와이도 하고, 맨 기초,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밑바탕이 되는, 그죠? 이렇게 초급을 위한 밑바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없이 바로 초급해도 이것만 해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것만 해도. 근데 입문 강의를 들어서 좀 익숙해지면, 민법이 뭐, 대충 이렇구나, 이런 것만, 요것만이라도 탁 들으면, 대충 뭐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기초 강의 듣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 근데 입문 없이 바로 이걸 한다. 그럼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붙나. 그리고 한 번도 회거리 같은 걸 안 하고 바로 붙나. 그 방법, 알았죠? 그래서 각오를 다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입문 강의는 그런 용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최대한 여러분들이, 민사법에서 가장 기초되는, 그죠? 밑바탕이 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5일 동안, 빠지지 말고 해서 전범위를 좀 한번 스크린해서 초급 강의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책은 이거 로스쿨 입문책이요. 민법 입문책.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노트는 이렇게 나눠드렸죠? 프린트로. 그죠? 프린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문 강의부터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노트도 1페이지. 그죠? 1페이지고, 그 다음에 책도 이제 가서, 1페이지고. 여기서 이제 개관, 민사소송의 개관,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도 민사소송의 개관.
예, 그래서 요거까지 간단히만 하고, 이제 또 10분, 그러니까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한 50분에서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사법이다. 민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법학은 한문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법전도 한글로 된 법전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 한문에 막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이제 막 그걸 외워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의미는 알아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민사다 그러면은 민사 사건이다 그러면 민자는 백성민자란 말이에요. 백성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개인 대 개인 대 개인이 어떤 분쟁이 생기는 거죠. 개인.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지금처럼 돈을 얼마에 꿔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돈을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옛날 시대 같을 때는 가서 패가지고 그냥 뺏어온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런 때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런 걸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자력구제. 가서 폭행 같은 걸 해서 뺏어오는 거. 그건 철저히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인정하게 되면 뭐 우리 나라가 이제 법질서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민사에서 개인 대 개인 분쟁이 생겼다. 분쟁. 아까 말한데 돈 꿔줬는데 안 갚는다. 또 매매. 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준다. 그죠?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월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저기 세 들어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하잖아요. 임대차. 그죠? 임대차를 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월세 안 준다. 이런 것들이 3대 분쟁이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돈 꿔줬는데 안 갚는다. 그런 것도 이제 돈 꿔주고 안 갚는다. 그런 것을 대여금이라고 그랬는데, 돈을 꿔주는 걸 대여금이다. 대여금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매매가 뭔지는 알죠? 팔고 사고. 팔았는데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임대차. 월세 주고, 그 다음에 세 주고, 보증금 주고, 뭐 대충 그런 거 들어서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개인 대 개인 중에 분쟁 중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여기고, 또 시험도 여기서 대부분 제일 많이 나와요. 민법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대 개인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나랑 이번 이런 식으로. 개인 대 개인.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저렇게 형법이나 공법, 그런 건 국가가 개입을 하거든요. 국가가. 형법은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럼 국가가 그 사람한테 죄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범죄. 그 다음에 헌법이나 행정법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은 세금 안 내면 무슨 처분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공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이 안 되는 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오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개인 대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민사법이에요. 민사법. 그 중에 민법이 가장 기본 법리예요. 기본 법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민사법 중에 민법인데, 민법. 그럼 예컨대 지금처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2억을 꿔줬어요. 근데 얘가 안 갚는다. 그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의 입장이다. 그럼 여러분의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2억이란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인데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서 좁혀가지고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장을 제출해서 소재기 한다고 했잖아요. 소재기.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2억을 꽂다 국가기관에, 그 어디다 소재기 하냐면 법원에, 그죠? 법원에다가, 그죠? 재판해주는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서, 그죠?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죠? 을은 갑한테 2억을 주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을한테 가서 강제로 돈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해야 돼, 국가를. 그죠? 철저하게. 그럼 국가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갑은 을이 2억 꿔줬는데 안 갚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소장.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막 소장을 쓰는 거. 소장은 대충 뭔지 알죠? 그래서 소장. 그걸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 소장에서 심사를 하고 이건 돈 냈는지 안 냈는지 심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고한테 그렇게 이렇게 소장 제출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그러죠. 원고. 소장을 제출해서 소 제기하는 사람. 그 소 제기를 해서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피고.
이렇게. 원고, 피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부분 뭐 저렇게 지금 처음 법학을 할 때는요, 이 처음부터 이 법률 용어로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2외국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2외국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상 용어,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여러분들이 TV를 보거나 뭐 했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용어로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용어로. 저도 자꾸 그런 용어로 이해시키려고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내 상식에 비추어서 그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럼 바로 질문을 했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러면 저기까지 소장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돈 안 내주면 재판 안 해주거든요. 돈 냈는지 안 냈는지 심사를 해요. 돈 냈으면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피고한테 얘한테 보내요. 송달이라는 것은 우편물로 보낸다는 거, 우편물로. 그러면 피고한테 피고 소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장을 받으면 그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고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많이 저기 한다면 피고는 나는 돈 안 꿨다. 그죠?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막 이렇게 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학 중에 처음에 어려운 게 요건데 만일 을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만일 죽었다. 그러면은 재판 하나만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법원은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소를 제기하면은 안 받아줘요. 왜냐면 죽은 사람한테 해봤자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럴 때는 이런 소는 부적법하다고 그래요. 적법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각하. 이건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처음 나오는 용어. 암기. 처음에 소장을 안 받아주는 거, 그걸 소를 각하한다고 그래요. 소를 각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만 들어도 이제, 좀 TV를 보거나 요새 TV에 법정 그런 TV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몇 달 전에 우영우도 있고, 최근에 막 보면은 법정에서 막 재판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만 들어도 그 용어들, 소각하다 그러면, 소각하는 뭐야? 대충이라도 그런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들어도 그냥 끄떡끄떡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하나만, 이거 이제 소각하는 사유도 한 10대 개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앞으로 남은 거고 가장 전형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와닿는 게, 을이 죽었으면 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소는 안 받아준다는 의미에서 소를 각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받아준다를 각하. 알았죠? 안 받아준다, 각하. 그래서 이건 철저히 법률 용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거는 처음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얘가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이제 변론기를 열죠. 살아있다면, 둘 다 살아있다. 그러면 변론기를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변론기일 이제 진행도인데, 변론기일은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TV지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배석, 좌배석, 그렇게 하고 부장판사. 보통 이렇게 판사가 3명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게 부장판사고, 부장판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배석이고, 그 사람 기준 왼쪽에 있는 게 좌배석이에요. 이렇게 3명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게 원고고, 여기 앉아있는 게 피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가 막 물어보잖아요. 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변론이라고 그래요. 변론. 그런 거를 변론기일 날 변론을 한다. 그랬죠? 변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재판을 다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변론이 종결된다. 종결이라는 게 끝이라는 거잖아요. 끝. 그죠? 종결이 됐다. 끝내요. 그러면 판사가, 오늘 몇 월 며칠 재판을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가 재판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렇게 배웠으면 그대로 써먹는 거죠. 변론 종결한다. 그리고 TV에서도 연속 나올 때, 변론 종결 끝났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선고하겠죠. 그죠? 재판한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러면 원고가 을한테 2억을 꿔줬는데 얘가 안 갚은 사실이 판사가 보기에 맞아요. 그럼 원고가 승소하겠죠. 원고가 이기겠죠. 그래서 피고를 너 갑한테 빨리 2억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 거를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그래요. 원고 승소 판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을 갑에게 2억 줘.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졌어요. 근데 을이 돈 꿔준 거를 입증을 못했어요. 그럼 지겠죠. 그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주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또 요거 또 하나 더 외워야 될 게 요거요.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라는 말을 써요. 법률 용어로. 청구 인용.
그리고 지면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 처음 개관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외우세요. 원고가 승소했다. 그러면 청구 인용 판결. 원고가 패소했다. 그럼 청구 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소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 소각화. 그죠? 그 다음에 이기면 청구 인용, 지면 청구 기각. 요 용어 3개 정도는 암기할 수 있겠죠. 오늘 가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데 보면은 그 국민들은 이렇게 재판을 몇 번까지 받을 거를 보장해줘요? 그거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데? 3번 정도는 3번에 걸쳐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다고 그러죠. 3번. 3심제. 그래가지고 1심만 해서 졌는데 억울하다. 그러면 그냥 끝.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까지. 3번의 기회를 줘요. 3번의 기회를. 여기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1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또 2심 판결에 대해서 위에다가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를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이런 용어. 상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상소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1심에서 졌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2번 더 기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2번 더 기회를 받기 위해서 위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 그걸 상소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것도 좀 암기해야 되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을 해달라. 2심. 2번째 해달라는 것을 항자를 붙여요. 항소. 그 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해서 3심은 대법원. 대법원도 여러분 들어봐서 알 거예요. 대법원에 가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런 걸 상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제 로스쿨 입학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면접할 때도 이런 거 연습했을 거예요. 그죠? 면접 받을 때도. 이런 거 물어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랬을 때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을 해달라. 그런 거를 항소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해달라. 그런 걸 상고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는 소구, 여기는 고구. 이렇게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합쳐서 상소라고 쓰고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소라는 용어를 쓰면 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잘못 쓰면 쪽팔리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로스쿨 입학했는데 저런 용어 틀리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런 용어를 정확하게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하세요. 근데 잘 안 돼요. 처음엔 그게. 제가 얘기했지만 제2외고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되뇌이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하고. 그러면 요까지 하면은 이제 민사법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해서 민사법이 절차가 별게 아니구나. 그죠? 소장 제출해서 변론해서 판결 내리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이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강론적으로. 그죠? 그거를 배우는 게 민사법이에요. 예, 그래서, 요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10분 쉬면서 앞에 개관한 거랑 한번 쭉 보면서, 이런 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10분 쉬고, 이제 10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